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 해솔 C&I 강지연 사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문 건설업의 토목 분야의 전문 시공 사업 중 하나인 토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돼요. 4가지 등록 기준은 자본금과 공제조합 예치, 그리고 기술자, 사무실, 이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각각의 조건이 어떻게 되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고 면허를 발급받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 과정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토공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토공사업 면허는 이제 대부분 토목공사업과 되게 헷갈려 하세요. 이 토목공사업은 종합시공사업이고요. 토공사업 같은 경우는 전문건설업의 한 범위예요. 한 범위로 이 토공사업이 토목공사업의 하나의 공정뿐이라는 거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땅을 굴착해서 토사 등을 통해 집안을 조성하는 공사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모두들 아시겠지만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가 있는 업자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부터 자세한 등록 기준을 알아볼게요.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이 준비되어야 돼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고요. 그리고 준비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적격판정받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떡하냐? 우선 회사의 재반 상황을 파악해야 돼요. 우리 회사가 언제 설립됐고, 그리고 겸업사업을 하고 있는 곳인지, 그리고 현재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면 등록자본금은 어떻게 되고, 현재 우리 회사의 실질 자본금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단순하게 1억 5천 이상 예금을 유지하는 게 끝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 해솔 C&I에 문의해 주시면 현재 회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를 판단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가 상태가 가능한 상태인지 아닌지, 그리고 가능하지 않으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이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를 발급을 받아 자본금 기준에 충족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이드를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주저없이 해솔 C&I로 전화 주세요. 자, 그럼 다음 기준 알아볼게요.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셔야 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서 54자나 43자 이렇게 출자금이 배정받게 되는데, 건설면허를 신규로 내는 회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최대 자수를 배정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자당 금액이 지금 현재 93만 7,849원이니까 이제 금액으로 환산하면 5,060만원 정도 돼요. 이렇게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가지고 있는 동안 계속 보유하셔야 돼요. 간혹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면허를 취득한 지 2년이 지나야 돼요. 2년이 지나면 우리 보험약관 대출 받는 것처럼 이제 대출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요. 대부분 한 60% 정도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돼요. 출자금을 예치하고 나면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라는 서류가 발급이 가능하고요. 이 서류는 반드시 접수신 서류에 들어가야 되는 서류인 거 명심해 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 기준. 토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즉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중 토목과 광업 분야만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하기에 보여지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2명 이상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기술자 2명이 있어도 되는 거고, 거푸집 기능사 2명 이렇게 있어도 문제는 안 돼요. 같은 자격증이 2자격증이 있고 기능사 보든 기능사든 여기에 명시된 정확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인정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술자를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상시근로라는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이중 취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른 뭐 개인 사업자나를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80세 이상 이렇게 고령자, 그리고 학생, 뭐 간혹 군인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상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되는 기술자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접수 때 이제 제출되는 서류를 보면 자격증 사본이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같은 서류가 들어가는데, 이 서류를 떼보면 이 사람이 이중 취업이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나타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돼요. 게다가 요즘은 주무관들이 실제 근무 확인서라는 것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면대를 한 사람인지, 이제 뭐 다른 사업자가 있는데 숨기고 여기 취업을 했는지, 그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까지도 받고 있어요. 점점점 기술자를 더 정확하게 체크하려고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 기준 알아볼게요. 자, 마지막이에요. 토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이 보여야 돼요. 이 사무실을 보는 이유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환경과 직원들이 근무를 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나 전대도 인정이 가능하지만 다른 사무실과 공동 사용은 안 돼요. 오로지 해당 법인만 단독 사용하는 부분이어야 하고요. 임대한 사무실도 인정된다고 했지만 임대차 계약서가 이제 제출이 되는데, 이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 기간도 중요해요. 계약 기간이 지났으면 갱신하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사무실 사진이나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 이게 정말 제대로 계약을 한 사무실인지 집주인하고,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해 적합한 건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런 서류들이 들어가고요. 사무실 사진까지도 제출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실사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출한 사진과 사무실이 동일한지, 정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적합한 곳에 있는지,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를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실사가 나오니까요. 이 부분도 꼭 명심해 주세요. 요즘 코로나 시대다, 비대면 시대다 하는데도 실사를 나오는 지자체가 꽤 되더라고요. 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전문건설업,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이제 시군구청에 소재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구청의 전문건설업 관리부서에 면허를 접수하게 되어 있고요.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나오고 있고요. 영업일 기준이라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런 날짜들은 제외가 되니까 명심해 주세요. 그럼 상당히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근데 대부분 주무관들이 이 법정 처리 기간을 다 채우지는 않고요. 대부분 한 14일 이내면 면허가 나옵니다. 저희가 또 이런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최대한 보완 서류가 없게끔 이제 완벽하게 서류를 지자체에 접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혼자 진행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면허가 빨리 나오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기준과 어떤 서류가 준비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렸고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혹은 건설업을 운영 중인데 또 건설업을 추가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는 회사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그럼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딱 맞는 답과 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건설 해솔 C&I 강지연 차장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